뭔데? 응? 아, 뭐 엄청 심각하길래. 광고? 어떤 거? 청소기. 해. 응? 아니 제품을 좀 보고. 그러니까 해. 아니, 그래도 확인은 하고. 가는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요 로봇 청소기. 사실 요거는 작년이었었던 것 같은데 알사거 로봇 청소기 리뷰를 갖다가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광고를 갖다가 여기저기 회사에서 좀 봤나 보지? 이런저런 로봇 청소기 회사에서 진짜 리뷰 요청이 많이 왔었고 실제로 그 제품들 중에서 몇 개는 받아서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 그 뒤로 여러분들은 제가 로봇 청소기 리뷰를 한 걸 한 개도 못 보셨죠? 그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디라고는 제가 상도상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제가 늘 얘기했었잖아요. 로봇 청소기의 핵심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청소 알고리즘이라고. 만약 여러분들 로청이 돌대가리다 그러면은 청소 이모를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로청 뒤치다거리를 하다 보면은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짜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돌대가리 테스트를 통과한 애가 진짜로다가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제품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요. 로청 리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방어 기제를 발휘를 하게 되거든. 뭐 써보고 별로면 리뷰를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오류 이외의 수정은 절대 불가능하다. 굉장히 세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광고주에게 미리 알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조건을 달게 되면은 대부분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근데 얘들은 무슨 이유인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괜찮대. 그냥 장단점 그대로 올려도 되고 뭔 말을 하던 간에 전혀 관계도 없고 심지어 틀린 내용도 없으면 컨펌을 안 받아도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얘들 이건 도대체 뭐지 이 자신감은? 하는 느낌으로다가 궁금해서 받아본 제품 나루왈 프레오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뭐 패키지는 여러분들께서 뭐 별로 궁금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스테이션 크기는요 여기 이제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면적은 딱 로청만 덮일 수 있는 사이즈, 높이 역시 나름 아담한 편이고요. 기기는 보시는 것처럼 유광 화이트 색상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로청이 도크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기를 안 돌리는 상태에서는 이 윗면에 먼지나 이런 게 쌓이지 않게끔 한 거는 깨야 할 장점이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뭐 따로 특이점은 솔직히 없습니다. 라이다 센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튀어나온 거, 앞쪽에 범퍼 있는 거, 뭐 동그란 디자인, 기기 자체는 그냥 딱 전형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뭐냐 이제 언박싱 하면서 조금 하나는 괜찮다라고 느꼈었던 건요. 요게 이제 패키지를 하나하나 깔 때마다 뭔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저 같은 이제 기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설명서 같은 거를 거의 안 읽습니다. 제품은 그냥 있는 대로 바로 깐 다음에 이것저것 눌러가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런데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설명서부터 찾게 되잖아. 그리고 막 두꺼운 설명서 넘겨가면서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다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근데 얘는 로청의 로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패키지 까자마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마치 이 제품을 여는 사람 자체가 입문자라는 가정하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청소기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굉장히 훌륭한 접근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 볼게요. 먼저 센서부터 살펴보시면은 머리 꼭대기에 라이다 센서, 전면에 적외선 센서, 충격 감지를 위한 범퍼랑 사이드 쪽에는 PSD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뒤집게 되면은 아래쪽 전면에 TOF 센서, 날개 쪽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추락 방지용 IR 센서,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쏙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요 센서 있죠. 요거는 이제 초음파 센서가 되게 되는 건데 바닥면의 재질, 그러니까 뭐 카펫 같은 거 인식을 해주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센서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갑인 게 맞긴 하지만 이런 센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처리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좀 검토를 해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는 장애물 회피 능력.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돌려서 얘기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청에게 장애물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이제 벽이나 침대, 소파 같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제외한, 그러니까 청소기가 움직이는 구동력을 이용을 해서 끌고 다닐 수 있거나 안에 있는 브러쉬 여기에 이제 걸릴 수 있는 장애물을 갖다가 사실상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제 전면에 센서가 적외선 요거 달랑 하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전면에 카메라가 있고 요 카메라를 통해서 장애물
장애물을 인식시킨 다음에 회피를 하는 애들,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팩트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녀석은 청소를 하기 전에 필수로 요런 전선들, 그리고 웬만하면 잔해물들은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요런 불상사가 생기시질 않을 거고요.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집에 없으실 때는 돌리시는 거 진짜 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건 뭐랄까 이제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센서 자체가 이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이제 단점일 뿐인 거죠. 이 범퍼에 박히거나 아니면 적외선 센서에 일단 감지가 된 상태인 장애물에 대한 회피 기동, 회피 반경, 요런 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카메라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집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의자 끌 때 소음 나지 말라고 끼워드는 이런 테니스공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자꾸 아니라고 설정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분변이라고 인식을 해.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변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은 그거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요거의 회피 기동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돌리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들어갈 때는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못 나오는 경우가 생겨.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카메라로 장애물 종류를 인식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받고 뭔지는 모르지만 장애물을 인식, 정확하게 회피 반경 잡아가지고 스치듯이 회피, 이런 식으로다가 자체적인 어떤 판단 없이 조금 더 정교하게 회피가 들어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곳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점.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나르왈에서 의도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얼떨결에 생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다음은 둘째, 매핑 능력 및 청소 알고리즘. 이거는 처음에 이제 제가 요 제품 받자마자 매핑을 이제 돌렸을 때 요게 이제 이 구간만 진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속으로 얘도 결국에는 이제 돌대가리인가 보구나, 조금 쓰고 이제 돌려줘야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핑에 진짜 겁나 시간을 갖다가 때려 박는 대신에요, 매핑 정확도 하나는 굉장히 좀 오집니다. 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줄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요럴 때 요거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줘서 시장을 시키게 되면은 본인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돌돌돌 돌면서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인식하는 속도가 정말 겁나 빠릅니다. 얘는 제가 지금 이제 한 사용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위치적인 오류는 단 한 번도 발생이 되질 않았어요. 뭐 살짝씩 가구 위치라든지 아니면 의자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버벅거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금방 학습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플래그십이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자, 얘의 청소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 제품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구역별로 사이드 부분을 주르륵 훑고 지나간 다음에 남은 부분을 갖다가 지그재그로 청소를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좀 다른 애들이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맵이 있다. 그럼 이걸 맵상 수평 기준으로만 자른 다음에 그 수평 기준에서 지그재그로만 움직이게끔 보통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독특하게 이 벽과의 수평에 목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끝부분이 휘어지게 이미 닦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라인을 따라서 살짝 대각 쳐서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면적을 빠르게 훑을 수가 있고요. 플러스 이게 이제 끝나는 지점에 유턴을 때릴 때 보통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기 끝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돌려요.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또 여기에서 돌려요.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자연스러운 유턴의 느낌이 아니야. 근데 얘는 이게 후륜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정확히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끝에서 약간 자동차 유턴 때리는 것 마냥 휙 하고 돌아서 반대쪽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녀석이 다른 이제 리뷰들에서 청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애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심히 보게 되면은 걸레를 중간중간 빨아대는 시간을 제외를 하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청소를 하고 다니는 시간은 절대 느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단독 청소 구역으로 딱 한 번만 돌리고 바로 들어오게끔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제품들보다 오히려 더 빠른 수치를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 밖에 또 뭐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그냥 분류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자질구레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먼저 그 카펫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걸레를 들어 올려주는 오토 리프트 기능. 요거는 제가 이제 오작동 비율을 보려고 다양한 장소에서
그래서 여러 번 수건, 발수건, 뭐 싱크대 발매트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건이나 얇은 이제 발매트 같이 무게감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고 지나가 버리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로청의 무브먼트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좀 무게감 있는 카펫으로 그런 어떤 물체 위에 올라갔을 때는 물걸레를 기깔나게 바로 들어 올립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바닥의 재질을 감지한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카페트만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요런 이제 고무 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지가 제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매트 뽀독뽀독해지라고 물걸레 예쁘게 제대로 잘 돌려댑니다. 단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장모 러그는 안 됩니다. 얘가 오토 리프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높이가 있잖아. 장모 러그는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요렇게 이제 로청이 생긴 한 오토 리프트가 아니라 오토 리프트 할비가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 밖에 이제 추가적으로 물걸레질을 같이 안 하게 되면은 이런 동작을 안 보이게 되는데, 물걸레가 한 번 지나간 자리는 브러쉬로 돌려대면은 더 더러워지니까 이미 물걸레질을 돌린 방향 쪽에 브러쉬는 스탑 시켜주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진짜 레알 개신기했었는데, 프레어 모드로 돌리게 되면요,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걸레를 빨잖아요. 그럼 오수를 빨아 올릴 때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인한대. 그래가지고 더러운 방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게 몇 번이 가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봤거든요. 촬영하는 방 있잖아요. 여기가 6번. 정말로 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까지 조져주게 됩니다. 저는 한 2-3번까지는 괜찮았거든. 근데 막 4-5번을 가게 되니까 오류가 생긴 거다 분명. 뭔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6번 돌리더니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그 다음날 돌리니까 딱 한 번만 돌리고 말아.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었던 거지. 순수하게 이 방이 더러워가지고 6번이나 닦았었던 거지. 자, 이제 다음 보실 거는 청소 품질. 이거는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요런 이제 로청을 사시는 분들이요, 반드시 똑같은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요 바닥의 뽀득뽀득함, 요거에 진짜 목숨을 걸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른 로청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에서 로청은 대부분 그냥 흡입 기능만 쓰게 되거든요.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흡입 기능만 이용할 사람들은 당연히 안 사겠지. 물걸레를 알아서 빨아주고 말려주고 거기다가 물탱크 달려있는데 회전형 물걸레 요런 제품을 갖다가 흡입 기능만 보고 사겠어? 다만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쪼개서 봤을 때, 그러니까 흡입 기능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요 제품이요, 다른 이제 플래그십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흡입력이 완전히 탑급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얘가 여러분들 흡입력이 3000파스칼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타사 플래그십 로청의 흡입력이 대부분 5000파스칼대이거든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몇몇 분들은 3000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집에서 이제 매일 돌리게 된다. 그럼 바닥에 그렇게 뭔가가 많이 떨어질 일이 사실 없잖아. 때문에 실제로 3000파스칼이나 5000파스칼이나 거의 이제 품질 차이가 안 나거든. 그런데요, 진짜 이제 집구석을 개 더럽게 해놓고 딱 1회씩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은 타사 플래그십 라인을 갖다가 써보신 분들께서는 이거는 조금 덜 빨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게다가 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뚜껑을 열게 되면은 오수랑 청수통이 있는데 그 옆에 뭔가 있어야 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 먼지 스테이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이제 청소기를 열어가지고 요 통을 이렇게 열어서 청소를 해줘야 돼. 이게요, 저는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될 건데 없다. 왜 없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르왈에다가 대놓고 이거 왜 뺐냐고 물어봤거든요 솔직히. 근데 일단 나르왈 입장은 이렇대요. 첫 번째는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소음 세팅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먼지 스테이션이 있으면은 청소기가 돌아가가지고 먼지를 빨아들일 때 윙 하고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잖아. 그게 애기가 있는 집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둘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먼지통, 요게 이제 480ml 용량이라는데 집에서 사용을 하면은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용량이다. 그리고 설마 먼지통을 일주일에 한 번을 안 비울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 어차피 빼서 비워야 되는 건 똑같은데 먼지 스테이션이 굳이 필요할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로청의 트렌드를 보면은 가격보다는 성능, 새로운 기능에 올인하는 느낌이잖아. 그리고 최근에 발매된 로청 플래그십들 중에서 먼지 스테이션이 빠진 애들이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얘들은 플래그십 라인에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쟤 또 자본주의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두렵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얘의 흡입성능이 다른 플래그십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흡입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청소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얘는 청소 품질이 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뒤에는 물걸레 기능 있잖아. 이걸 쓰게 되면은 바로 없던 납득이 튀어나와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무슨 로청이 물걸레 청소냐, 결국에 요 로청 무게가 얼마나 되지도 않는데 이런 압력으로 손걸레질 뭐 신용이라도 내겠어?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 과거에 제가 했었던 얘기 망언인 거 이제는 인정합니다. 로청 물걸레질의 효용성 이젠 저도 깔끔하게 인정을 해요. 물걸레질이 되는 로청이 여러분들 크게 봤을 때는 세 분류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냥 이제 궁뎅이에 걸레가 달려 있기만 한 애, 그리고 궁뎅이에 걸레가 달려 있는데 걔가 떨리는 애, 마지막으로 이렇게 걸레가 돌돌돌 돌아가는 애. 야, 여러분들 저는요, 회전형은 진짜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거라 이게 얘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회전형도 다 그런 건지는 제가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떨리는 애 그리고 그냥 끌고 다니는 애는 진짜 수도 없이 써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의 어떤 그 물걸레 품질에 제가 지속적으로 만족을 못 해왔었던 거고요. 그런데 얘의 물걸레 품질은 진짜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이 느낌을 일반 이제 사람이 하는 걸레질에 좀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그냥 끌고 다니는 애는 약간 물걸레를 이런 식으로 대충 들고 훑은 정도, 떨리는 애는 식탁에서 행주질을 하는 것 마냥 한 번 쓱 하고 훑어 지나가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회전형은요, 실제로 사람이 무릎 꿇고 손걸레질을 하는 느낌, 품질의 차이가 진짜 레알 확연하게 느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스팀 걸레질 이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긴 하지. 그런 뽀득함은 얘에서 실제로 스팀이 나오지 않는 한 절대 낼 수가 없어. 다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평소에 스팀질에만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나도 안 그래.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지. 만약 그냥 손걸레질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따로 물걸레질 하실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이 정도 물걸레 품질이면 충분히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유튜브 리뷰들을 많이 보시고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프레오 모드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오래 걸리고 물을 갖다가 자주 갈아줘야 된다고 한다면 요게 굳이 필요가 있는 기능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은, 프레오 모드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진짜 매번 조금만 더러워져도 막 미친 듯이 막 돌려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무실이나 이런 데 이제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가 아닌 적어도 가정집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이 녀석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틀에 한 번씩만 돌려도 걸레질이 2번 이상 가는 경우가 진짜 드물어요. 플러스 바디 사이즈는 요만한데 걸레가 이제 여기까지가 있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벽에 붙어서 움직이게 되더라도 요만큼은 물걸레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프레오 모드에서는 궁뎅이를 살짝 돌려줘가지고 엣지를 물걸레질을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리뷰들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매번 프레오 모드를 할 때마다 이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매번 시간이 겁내 오래 걸리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여러분들 앱에 들어가게 되면요, 완전 끄는 거 매일 7일 이런 식으로 주기를 바꿔가지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오 모드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매번 이제 궁뎅이를 실룩거리는 걸 보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리실 분들은 어차피 이제 청소 시간은 길든 말든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매일 돌리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거를 옵션으로 조절을 당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뭐 프레오 모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하루에 한 통 정도는 물을 쓴다 요렇게 이제 소문이 돌고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가장 더러움이 심각할 때 기준으로 제 방을 6번 닦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집 전체를 한 번 돌리는데 한 통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보충을 해줬거든요. 근데 현재는요, 프레오 모드에서 집 전체를 갖다가 청소를 하는 거를 한 3회 정도? 3회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오수 정리해주고 청소 이제 채워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이거 뭐 물 채워주는 주기가 막 빨라가지고 귀찮을 정도, 그거 아닙니다. 자, 추가적으로 물걸레를 물로 빨아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클리너를 이렇게 안쪽에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세제로도 빨아주고요. 청소를 마치고 스테이션에서 마지막으로 걸레를 빠는 걸 끝내게 되면은 자동 열풍을 통해서 건조가 되기 때문에 쉰내가 정말 안 납니다. 실제로 요 이제 걸레가 지난 3, 4주 정도 제가 사용을 했었던 걸레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에 박아도 냄새가 안 나요. 걸레를 그냥 물로 빠는 게 아니라 세제로 빨았잖아. 그 다음에 빤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려놨잖아. 그래서 더러운 걸레로 막 바닥 닦게 되면은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더러운 냄새. 오히려 더 바닥 상태가 에바가 되잖아. 그런 느낌은 절대 발생되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스테이션 안쪽에 걸레 세척판은 이런 식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통을 드러내가지고 물 청소가 가능한데 이게 여러분들 워낙 이제 빡빡 빨아대서 그런 건지 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안쪽에 이런 이제 걸레에서 나온 것 같은 먼지들이 꽤 좀 쌓이고 막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를 갖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돌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물을 갈아줄 때 그때 한번 걸레 상태 확인을 하고 판에 깔린 먼지나 이런 걸 이제 싹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가 커버가 있던 말던 상관없이 청소기 윗면도 먼지 구덩이, 이 안에도 이런 식으로 먼지 구덩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폐쇄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를 하기에 훨씬 더 짜증 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소음. 소음은요, 이 제품을 이제 좀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얘가 다른 청소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소음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잖아요. 그건 제가 실제로 검증해본 결과 팩트가 맞습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소음 수치가 뭐 1m에서 재든 뭐 바로 붙여서 재든 확실하게 낮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동일 기준에서 측정한 데이터에서 타사 제품 대비 낮은 측정치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게다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소음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노트북을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긴 한데 팬이든 모터든 간에 어떤 그 특정 RPM을 좀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어떤 그 고음역대 바람 소리가 나오면서 그게 좀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얘는 그거를 상당히 좀 억제해 놓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바로 앞에서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넷플릭스 때리기, 아무렇지도 않게 책 읽기, 이런 건 솔직히 개 오바고요. 이게 이제 뭐 다른 방에서 돌 때는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뭐 독서하기에는 좀 빡세긴 하지만 넷플릭스 정도 보는 그런 뭐 여가를 즐기는 것?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로청 리뷰를 할 때는 요런 이제 제품은 원래 이제 집에 사람이 있을 때 돌리는 게 아니다. 외출 시에 백그라운드에서 돌리라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저 같은 사람도 뭐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요. 쓰려면 쓸 수 있겠다. 요 정도는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요게 이제 단순히 소음 수치만 놓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로청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크게 원인이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감이 오십니까? 맞아요. 흡입할 때의 소음이 가장 커. 근데 흡입력은 결국에는 뭘로 귀결이 되게 됩니까? 그래요. 청소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거야. 모터 RPM을 낮추면 소음은 줄어들게 되지만 흡입력도 같이 낮아지고, 반대로 흡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RPM을 높이게 되면은 동시에 소음도 같이 전투기급이 되는 것 때문에요. 저는 이런 세팅이 반드시 옳은 세팅이냐,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품만 딱 보면은 나르왈에서 진짜 고민한 티가 많이 나. 집에서 사용할 때 적절한 먼지 흡입력 플러스 소음 대비의 스위스판, 이걸 세밀하게 세팅을 본 느낌이 분명히 소음의 질에서 느껴지거든. 게다가 요거 이제 청소 스팟으로 이동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른 제품들이랑 좀 뭔가 다르죠? 맞아요. 움직일 때는 먼지 흡입이랑 걸레질을 끄고 움직인 다음에 청소가 시작되는 시점에 요거를 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멍 때리고 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어쩌다가 소음이 잡힌 게 아니라는 거지.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흡입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이 물걸레질까지 하게 되면은 청소 품질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즉 얘는 세팅을 할 때부터 집에서 어차피 사용할 거를 가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적정 흡입력을 갖다가 산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물걸레로 조지겠다. 애초부터 이런 컨셉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사람의 니즈는 전부 다 다른 거잖아. 플러스 이 제품은 플래그십이고 이렇게 물걸레 품질에 있어서 압도적인 어떤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흡입력을 갖다가 마이너스 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봐. 흡입력으로 최대 성능을 잡아놓고 모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둘 다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는 얘의 이제 흡입력도 그렇고 아까 전에 먼지 스테이션도 그렇고 얘가 가진 핵심 장점이 있잖아. 물걸레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세대의 플래그십 로청이 가져야 되는 기본기는 어쨌든 무조건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자, 나르왈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압도적인 물걸레질 품질을 자랑하는 나르왈의 플래그십 나르왈 프레오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이 제품 여러분들 제가 장단점을 갖다가 정확히
정확히 짚어드렸으니까 누구한테 필요한 제품인지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집을 갖다가 조금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분들, 그들 중에서도 유독 좀 걸레 품질이라든지 이렇게 청소 품질에 민감하신 분들, 그 대충 어떤 분들이 필요하신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녹화를 너무 오래 했는데 오늘은? 큰일 났는데?